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기술적 반등을 좀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하락은 이중바닥성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그래도 다우지수가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오늘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상단 부근 돌파 가능성 여부를 볼 수 있겠죠. 이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한 3만 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증시는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넘어갈 수 있다. 3만 포인트를 넘어가면 가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한 후에 이 안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탈한 후에 지금 바닥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 가능성, 요 이중 바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 한 2250 구간 돼 있는 요 구간을 넘어가서 이 갭을 메운다라고 하면은 갭 메우는 구간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이 밴드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갭 메우고 상단 건드린 다음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추후에 요 상단선 2300 정도만 돌파하면은 우리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다시 한번 뭐 시장 뭐 하락에 대해서 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포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가 이제 전쟁 핵에 대한 얘기죠. 자, 근데 핵은 어떻게 이용을 했다? 이건 핵이라는 이슈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을 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뭐 물론 우리가 푸틴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배제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데 이 핵을 이용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사이에 영토를 이렇게 합병하는 이슈를 만들었죠. 그래서 핵으로 주의를 끌어놓고 영토를 합병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을 모집해가지고 다 소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100개 이상의 국가가 반대 의견을 낸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핵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부분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 기준에서는요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아예 뭐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일단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목적은 영토 합병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죠? 이번에 옵션 만기일이죠. 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선물 만기일은 369, 12 4번이에요. 369, 12. 지난 9월에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만기일은 선물은 12월입니다. 자, 그럼 옵션만 만기되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거는 이제 2200 아래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증명해주고 최근에 계속 증명해주고 있죠. 그럼 2200 위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신 목표치가 요 갭 메우는 정도다라고 했는데 갭까지 못 메울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에서 좀 약하면은 이게 약하다라고 하면 2200 한 50포인트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볼 수 있고 기존에 2200 한 70에서 90 정도였는데 조금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250 정도 건드리고 살포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2200 한 30포인트 전후에서 장중 고점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이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끝까지 청산하려고 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면은 종가 쪽은 2230포인트 부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위아래 약간 나오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지수권에서 한 1.5% 전후 상승하는 정도 요 정도 수준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옵션 만기일은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일 우려감이 되는 거는 2200포인트 이탈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이렇게 급락하는 건데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 그리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끝나면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밀어내릴 이유가 없다. 2200 위쪽만 해도 큰 포지션 중에서 먼저 이제 만기 초입에 구축한 거는 이제 한 2200 한 70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그 포지션은 포기할 수 있다. 대신 더욱더 크게 아주 가장 큰 금액이 몰려있는 거는 2200만 유지해줘도 외국인들이 풋옵션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백억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고 위쪽 방향을 좀 열어서 한 1%에서 1.5% 정도 상승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국의 긴축이죠. 자, 이 긴축 같은 경우는 이 긴축이 좀 완화되려면은 조건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내일 모레면은 이제 반영이 될 텐데 CPI, PPI 쪽 CPI부터 먼저 발표가 되죠. 자, CPI 발표되고 그다음 PPI가 발표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거는 앞자리가 7%대가 나오는 거예요. 7.9가 돼도 좋으니까 7%대가 나오는 게 모두가 바라는 거고요. 대신 8.5 이상, 5%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뭐 남은 두 번 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8.3보다는 아래 나오는 게 좋고 7%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만기일 전망은 소폭 한 1%대 정도 상승 정도 이 1% 전후의 상승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많이 올라가면 1.5%, 한 2%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만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 만기일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2% 이상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1%에서 1.5% 정도 사이 정도가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230 전후 되는 구간 정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뭐 1차적으로 나온 후에 그 후에는 아직까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바닥은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주도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62,500원 구간, 요 구간 정도, 6만원에서 62,500원 요 구간 정도 요렇게 회복하는 수준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바닥 정도는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여기를 뭐 넘어가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을 만들면은 그래도 숨통은 트이는 정도는 되겠죠. 자, 오늘 뭐 중요한 이슈로는 뭐 신라젠 같은 경우가 좀 그 상장 재개에 대해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 뭐 태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거래 재개된 거 말씀드렸죠. 거래 재개돼서 지금 뭐 등락을 보이면서 있는데 이 태용 같은 경우 거래 재개됐고 작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오스테인 플란트. 작년부터 해서 이 큰 사건이 또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건 있고 이제 올해 이렇게 정지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오스테인 플란트도 거래 재개되면서 뭐 제자리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 차례 뭐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거래 정지 이후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주가를 회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나 태용처럼 거래 재개가 됐으면 합니다 싶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25일에 있는 이게 끝이 아니죠. 자, 티슈젠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티슈젠도 좀 거래가 재개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에 이어서 티슈젠까지 거래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종목들에 돈이 좀 많이 묶여있는 개인 투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묶여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마음을 놓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고 내일 만기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이번 만기일은 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수급 포지션을 하락으로 만들지 않는다.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팩트 체크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이 구간을
마무리하면은 다시 반등이 연말 정도까지는, 연말에서 연초 정도까지는 나올 텐데, 그 구간 반등 이후에 얼만큼 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고용 관련된 지표들,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 보면서 판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